오늘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왜 나는 안 될까가 아니라 왜 나는 해낼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움직이는 가장 부드러운 힘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일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몇 년 전 소개해드렸던 노아 세인트 존의 어포메이션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절판된 상태라 아쉬워하신 분들이 많았죠. 그 후 2021년도에 새롭게 출간되고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오랜만에 다시 펼쳐봤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문장들이 마음 깊숙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어포메이션의 강력한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포메이션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저자 노아 세인트 존은 성공 습관의 과학자로 불리며 20년 넘게 심리학과 뇌과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잠재력을 연구해온 인물입니다. 저자는 긍정 확언보다 더 강력한 건 자신에게 던지는 올바른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어포메이션인데요. 어포메이션이란 확언, 애퍼메이션과 달리 스스로에게 왜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질문의 기술인데요. 나는 할 수 있어 대신 왜 나는 해낼 수 있지? 라고 물으면 우리의 뇌는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뇌의 탐색 스위치를 켜는 순간 생각은 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뇌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어포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할 때가 많은데요. 왜 나는 늘 피곤하지? 왜 나는 운이 없을까? 왜 나는 자주 아플까?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 뇌는 그 이유를 찾아내고 결국 그것을 진실이라 믿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꾸면 삶도 바뀝니다. 왜 나는 오늘도 집중이 잘 될까? 왜 나는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날까? 왜 나는 건강한 선택을 즐길까? 이게 바로 어포메이션의 힘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이 가진 마법을 함께 읽어보며 여러분의 무의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보려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과 함께 낭독을 시작합니다. 노아 세인트 존의 어포메이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어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 당신의 삶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는가? 다음과 같은 것을 원하는가? 매일 하는 선택을 제대로 하기,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더 많은 여유 시간, 더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더 많은 돈, 더 활기 넘치는 건강, 깊고 편안한 잠, 스트레스 줄이기, 더 행복한 인간관계, 일에서 더 만족을 누리는 것, 더 나은 사랑,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 물론 당신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이런 종류의 책을 처음 읽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은 어떤 일을 했는가? 당신은 아마도 지금까지 이런 일을 시도했을 것이다.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다. 개인 성장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새로운 다이어트법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헬스클럽에 다닌다.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는다. 비전 선언문을 작성한다. 확언이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잠깐, 마지막이 무엇이었는가? 당신이 자기계발 서적을 읽거나 개인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확언이나 긍정적인 말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해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에 의하면 그동안 수백만 명이 긍정적인 말에 대해 쓰고 말하고 들어왔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살펴보자. 질문: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말에 대해 쓰고 말하고 듣는다고 생각하는가? 대답: 그렇게 하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바꾸려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방법을 따르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누구인가? 나는 그들을 전통적인 성공 강사라고 부르겠다. 그들은 책과 세미나, 강의, 영화 등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또 다른 전통적인 성공 강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것도 시도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한다. 질문: 긍정적인 말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대답: 물론이다. 긍정적인 말이나 확언이 수많은 사람의 개인적, 직업적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다. 질문: 확언을 사용했는데도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가? 대답: 뭔가 빠진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의 마음은 매우 신기하다. 예를 들면 마음은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 글을 읽고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다. 만일 지금 당신이 이 글을 건물 안에서 읽고 있다면 그것도 당신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승용차나 트럭, 미니밴, 지하철 안에서 읽고 있다면 그건 역시 인간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당신이 지금 건물 안에 있든 차 안에 있든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구상했고 수많은 인간의 마음이 협력하여 그것을 만들었다. 인간의 마음은 또한 과학과 종교, 철학, 수학, 역사 및 존재하는 모든 예술 작품도 만들었다. 다음은 인간의 놀라운 마음이 할 수 있는 것의 일부다. 분석한다, 브레인스토밍한다, 창조한다, 꿈꾼다, 기계를 만든다, 추측한다, 상상한다, 판단한다, 안다, 배운다, 묵상한다, 창안한다, 계획한다, 정리한다, 사색한다, 생각한다, 이해한다, 시각화한다. 놀랍지 않은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아침 식사 전에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잊어버린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정적이고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야. 그게 다야. 그렇다면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자. 당신은 늘 지금의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는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과 동일한 사람이었는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 처음 자전거를 탈 때, 처음 학교에 갈 때, 처음 통장을 만들 때,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처음 데이트를 할 때, 결혼할 때, 첫 아이를 낳을 때. 인생의 이런 단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기다가 걷기 시작할 때, 부모님께 의존하다가 독립할 때, 독신으로 살다가 결혼할 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 모두 변화를 거쳤다. 사실 인생은 본질적으로 변한다. 우리 인생은 매일 변한다. 하루하루가 전날의 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흥미로운 것이다. 전통적인 성공 강사가 가르치는 것. 확언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우리는 매일, 매시, 매순간 이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 그것을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삶과 돈, 관계, 건강, 가족, 과거, 현재, 미래 등 무엇이든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의 씨앗은 무한지성, 즉 신이라 불리는 비옥한 땅에 심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무한지성의 땅에 심긴 생각의 씨앗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지지하는 수많은 책과 프로그램의 지원하에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법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뿐이다. 왜 그런가? 빠진 조각.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변화 중 하나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하자. 이 목표를 가졌으므로 당신은 이를 성취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가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여기까지는 좋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의 진리를 이해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반영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당신은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돈이 부족했던 경험을 했을 거라고 깨닫는다. 그래서 당신을 붙들고 있는 생각이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임을 찾아낸다. 당신은 당신을 얽어매고 있는 주된 생각을 찾은 다음 단계는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임을 깨닫는다. 다시 말해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는 일을 중단하고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는 일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이 하라고 가르쳐준 일을 한다. 즉, 이전의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긍정적인 말 또는 확언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삶을 바꾸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나는 돈이 충분하다 혹은 나는 부자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쓰고 반복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당신은 착한 학생이기에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한다.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반복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해보자. 지금 당신 자신을 향해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라. 한 번 더 말하라. 그런 다음 감정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라. 나는 부자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다른 어떤 것이 들리지 않은가? 그래, 맞아. 같은 소리인가? 이쯤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질문, 당신은 자신의 확언을 믿는가? 대답, 단순 명료한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확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말을 오랫동안 거듭 말하고 쓰고 반복해왔다. 그러나 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부재가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방법에 빠져 있는 것이다. 믿음의 간격. 당신이 삶을 변화시키려 할 때 예를 들면 돈을 더 벌거나 더 만족스러운 직장을 구하거나 영혼의 짝을 찾거나 건강을 회복하거나 체중을 줄이는 등 당신이 실제로 시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의 현실에서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해보자. 흥미로운 것은 이때 말하는 현실이 모두 인지된 현실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지하는 사람이 인지한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예를 들어 보스턴 레드삭스 팀의 열성팬과 뉴욕 양키즈 팀의 열성팬이 같은 방에서 두 팀의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들에게 그 경기가 동일하게 보일까? 그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일 것이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단의 상황을 시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 팀의 선수가 안타를 치고 다른 팀의 선수가 삼진 아웃을 당하는 등의 일이다. 반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이 시청하고 있는 경기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 팀이 안타를 치면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은 몹시 기뻐하며 흥분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괴로워할 것이다. 즉, 한 사람은 그의 팀이 이길 때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지만 상대편 팀 팬은 자신의 팀이 패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시무룩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인지하는 사람에게는 인지하는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앞에서 말한 예로 돌아가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려 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지금 당신은 내가 현재 인지된 현실, Current Perceived Reality, CPR이라고 일컫는 것 안에 살고 있다. 당신의 CPR 안에서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을 행한다. 이것이 현재 당신에게 인지된 현실이다. 이처럼 당신에게는 당신이 인지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다른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작은 우주인 것이다. 2.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다른 장소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새로운 결과를 얻기 원한다. 예를 들면 체중이나 경제 상태, 건강, 관계, 인지도, 영향력, 생활 방식 등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그 다른 곳을 나는 새롭게 원하는 현실, New Desired Reality, NDR이라고 일컫는다. 3. 현재 인지된 현실과 새롭게 원하는 현실 사이에 내가 믿음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즉, 당신이 현재 인지하는 곳 CPR과 당신이 다른 곳에 도달했을 때의 현실 NDR 사이의 공간이다. 다음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당신의 믿음의 간격은 얼마나 큰가? 이 간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자신의 CPR에 머문 기간, 자신의 NDR 성취의 난이도에 대한 생각, 당신의 꿈을 듣고 불가능해 라고 말한 친구들의 수 등이다. 또한 당신이 삶에서 이루기 원하는 결과에 따라 믿음의 간격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체중을 10kg 줄이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더 버는 일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10kg을 줄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더 버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핵심은 무엇일까? 당신이 원하는 결과나 성과, 경험 등의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당신은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여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는 방법.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고 있음을 깨닫고 더 나은 것을 원하기로 결심한 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긍정적인 말을 거듭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나도 그랬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다. 왜 그럴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거나 머리가 좋지 않거나 동기가 부족하거나 교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그다지 원하지 않아서일까?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당신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는 이제까지 배워온 대로 단지 말로만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려 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장소인 무의식은 그런 말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더 강력한 것에 자동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누구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기에 당신은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마치 새 집을 지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당신에게 주어진 도구는 달랑 기계톱 하나뿐인 것과 같다. 하지만 여기 당신의 삶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소식이 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자신을 탓하지 말라. 이제까지 사용한 것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쉬운 방법을 소개하겠다. 어포메이션, 풍성한 삶에 빠져 있는 조각. 질문이란 무엇인가? 질문이란 대답을 요구하는 탐구의 표현이다. 질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은 질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는지 아는가? 당신이 질문을 하면 당신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다.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어쩔 수 없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일 수 있다. 당신도 알 수 있겠지만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돈을 더 많이 버는 법이나 체중을 줄이는 법, 더 행복해지는 법 등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매일 만나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생각해 보자. 한 가지 방법은 나는 부자다, 나는 날씬하다, 나는 행복하다 등과 같은 전통적인 확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런 말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의 믿음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말에 대해 예, 맞아요 라는 반응을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 당신도 만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면 내가 매우 강력하면서도 단순하여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이 가볍게 지나쳐버리는 것을 소개하겠다. 아직도 긍정적인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방법.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은 말을 변화시키라고 가르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통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 반면 우리의 내적, 외적 질문을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내가 발견하기까지 누구도 완전히 깨닫거나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의 마음은 자동 탐색 기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대답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인간 두뇌의 기능을 내재된 전제 요인이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내가 하늘은 왜 푸른가? 라고 질문한다고 해보자. 지금 당신의 두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당신의 두뇌는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종종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불린다. 뿌린 것을 거두기 때문이다. 에머슨은 이것을 제1법칙 혹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은 삶을 변화시키려면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가르쳐 왔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질문을 변화시키지 않고 말만 변화시키면 믿음의 간격을 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놓치는 것이다. 힘을 주는 질문과 힘을 빼는 질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수없이 힘 빠지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꿈꾸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힘 빠지는 질문부터 살펴보겠다. 그런 다음 힘 빠지는 질문을 어포메이션, 즉 힘을 주는 질문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보겠다. 힘 빠지는 질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힘을 빼서 결과적으로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행동할 능력을 앗아가는 질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왜 이렇게 나는 빈털터리인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는 늘 돈이 모자란가?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한가? 이런 것이 바로 힘을 빼는 질문의 예다. 이런 질문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믿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이 부정적인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힘 빠지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보라고 권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힘 빠지는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보라. 준비되었는가? 왜 나는 돈이 부족할까? 왜 나는 외톨이일까? 왜 나는 자꾸만 실패할까? 왜 나는 뚱뚱할까? 왜 나는 빈털터리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할까? 왜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 말해 보았는가? 의식적으로 힘 빠지는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생각하기만 해도 불쾌하지 않은가? 이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앞에 열거한 부정적인 질문, 즉 힘 빠지는 질문을 한다. 그로 인한 궁극적 결과는 당신이 집중한 그것을 드러낸다. 스스로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다. 지금 당장 당신의 어포메이션 일기에 당신의 부정적인 사고가 규칙적으로 하는 가장 많이 힘을 빼는 질문 5가지를 써보라. 그와 같이 힘을 빼는 이런 질문은 당신이 과거에 만난 사람에게서 비롯될 수도 있고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당신 자신의 힘을 빼는 질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이 쓴 질문 옆에 오늘 날짜를 써두라. 그래야 다음에 이것을 볼 때 어포메이션 방법을 사용한 후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쓰기 바란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다 쓸 때까지 기다리겠다. 다 쓴 소감이 어떤가? 끔찍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더 나은 길을 찾을 준비가 되었는가? 힘을 주는 질문, 올바른 질문. 이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힘 빠지는 질문들을 알았다. 지금쯤 당신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다. 좋아, 그것이 내가 해온 힘 빠지는 질문이라면 힘을 주는 질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힘을 주는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과 정반대의 효과를 내는 질문이다. 힘을 빼는 질문은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아닌 것에 생각을 집중하게 하여 행동할 힘을 앗아간다. 반대로 힘을 주는 질문은 당신이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자신인 것에 생각을 집중하게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질문은 행동을 취하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또한 힘을 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인 자기 가치를 느끼게 하여 궁극적으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진실을 말하는 대답으로 이끌어준다. 잠시 재미있는 일을 해보자. 앞에서 당신이 쓴 힘 빠지는 질문 5개를 힘을 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라.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히 부정적인 질문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썼다면 힘을 주는 질문은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여유로울까? 라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는 나는 왜 다이어트가 이토록 쉬울까가 될 것이다. 이해되는가? 펜을 들고 당신이 썼던 힘 빠지는 질문 5개를 힘을 주는 질문으로 바꾸어 쓰라. 어포메이션의 변화를 경험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라. 굉장하지 않은가? 당신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는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지금 당신의 어포메이션 일기에 첫 번째 활동과 두 번째 활동의 차이를 쓰라.
축하한다. 이제 당신은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가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했다. 어포메이션 방법. 어포메이션 1단계. 질문한다. 다음은 어포메이션 방법 첫 단계다. 어포메이션 방법 1단계.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당신이 뉴욕에 사는데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하려 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하겠는가? 1. 만남을 위해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 시간을 정한다.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여행을 시작한다. 불가피한 지체와 우회, 장애를 대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 2. 당장 차에 올라타서 태평양을 향해 서쪽으로 운전해 간다. 해안을 오르락 내리락 하여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다음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어디 있는지 묻는다.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는가? 사실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거의 보장된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서 살기 위해 두 번째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자신이 목표한 곳에 이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대륙 횡단 여행이 성공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목표를 세우면 목적지가 더 분명해지고 따라야 할 길에 집중하게 하며 선택하고 행동할 지침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포메이션 방법의 첫 단계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묻는 것이다. 이미 기록해둔 목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당신은 세상의 모든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목표를 세워라, 믿으면 이룰 수 있다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보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좌절도 겪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쯤이면 아마 당신도 짐작할 것이다. 그렇다.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우리 코앞에 있는 매우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다음의 진실을 극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이 작고 귀찮은 사실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목표를 세워라 라는 충고를 수천 번 들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세운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새로운 진리를 보는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욕구의 사이클. 다음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이 새 차나 새 집 또는 점심으로 햄 샌드위치를 먹기 원한다고 하자. 당신과 내가 바라고 희망하고 꿈꾸고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은 우리가 욕구를 가졌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욕구는 목적지, 즉 가기 원하는 곳이다. 목적지는 목표, 즉 우리가 달성하기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욕구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욕구는 햄 샌드위치처럼 간단할 수도 있고 세계 평화처럼 원대할 수도 있다. 당신의 욕구는 당신이 원하는 것, 우선순위, 가치관을 반영한다. 대부분이 당신이 실제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 단계는 믿음이다. 안타를 칠 수 있을까? 당신이 야구를 하는데 메이저리그 투수를 상대로 타석에 들어섰다고 하자. 그 상황에서 당신은 안타를 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 책을 읽는 사람 중에는 대단한 운동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에게는 메이저리그 투수를 상대로 안타를 칠 가능성이 애리조나 피닉스의 8월 호우에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을 가능성과 같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안타를 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없다. 즉, 우리는 앞에서 설명했던 믿음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믿음의 간격이 있을 때 당신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대체로 당신의 행동은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 상황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동이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 안타를 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욕구, 나는 안타를 치기 원한다. 믿음, 그러나 나에게는 안타를 칠 가능성이 없다. 행동, 스윙을 하지 않거나 주저하고 두려워한다. 결과, 안타를 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이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것을 가지거나 하거나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마음이다. 무언가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당신의 행동은 어떠하겠는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주저한다, 두려워한다, 실패를 예상한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 행동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믿으며 행동한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도 전에 그것들을 포기하는 이유가 이해되는가? 문제는 단지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법. 이제 당신이 앞에서 말한 야구 경기에 나섰다고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메이저리그 투수 대신 배팅용 티 위에 올려놓은 공을 치는 것이다. 이번에는 당신이 공을 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티 위에 놓인 공을 치는 것에는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욕구, 나는 공을 치기 원한다. 믿음, 나는 할 수 있다. 행동, 야구 방망이를 힘껏 휘두른다. 결과, 안타를 친다. 차이를 알겠는가?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표에 실제로 도달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욕구의 사이클을 바꿔야 한다.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묻고 목표를 세우는 일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목표를 세우는 일은 사실상 시간 낭비에 다름없다. 그래서 단지 목표를 세우라고만 하지 않고 실제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정말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어포메이션 방법으로 단계적 과정을 전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이 공을 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1.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10가지 영역을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라. 10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건강과 웰빙, 돈과 풍요로움, 자신감 고치, 일과 진로, 사랑과 친밀함, 가정과 대인관계, 두려움 극복, 나쁜 습관 이기기, 영성, 삶과 행복. 2.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욕구를 찾아 글로 쓰라. 기록이 기억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물론 당신은 백일몽을 꾸고 별 생각 없이 끄적거릴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서 감정적으로 몰입하며 이 책을 읽는 만큼 당신의 욕구와 목표, 꿈을 글로 표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당신의 욕구를 어포메이션 일기에 쓰기 바란다. 3.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욕구를 표현하라.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운전하는 예를 생각해보라. 막연하게 최선을 바라는 것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은가?
당신의 삶은 대륙 횡단 여행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다음은 건강과 웰빙 영역에서 당신이 실천하거나 이루고 경험하기 원하는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몸무게를 10kg 줄이는 것이다. 다시 스키니진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건강한 식품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다. 더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것이다. 내 몸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구체적이면서도 측정 가능하고 실제적인 목표다. 목표는 곧 목적지임을 명심하라. 운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시작하면서 언젠가 어느 곳엔가 도달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는 마트에 가더라도 구체적인 목적지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영역별로 최소한 한 가지 목표 혹은 목적지를 반드시 적으라.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많은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의 두뇌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제 다음 단계 어포메이션 방법으로 넘어가겠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단계다. 어포메이션 2단계, 어포만다. 핵심은 이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간격을 극복할 단순하고 구체적이고 증명된 방법을 빠뜨리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다. 어포메이션 방법 2단계.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새로운 질문을 만든다. 어포메이션 방법 2단계는 힘을 주는 질문, 즉 원하는 것이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질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어포메이션의 핵심이다. 작용 원리.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심고 에너지를 불어넣은 생각의 씨앗이 반영된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정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돈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돈을 버는 것이 힘들다고 가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이 마음속에 심고 있는 생각의 씨앗을 녹음하여 밖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들릴 것이다. 나는 왜 빈털털이지? 나는 왜 돈이 충분하지 않지? 나는 왜 더 성공하지 못하지?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왜 나보다 돈이 더 많은 거지? 당신의 무의식적인 생각의 씨앗을 녹음하여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있고 그 메커니즘이 바로 당신의 삶이다. 절망 가정. 당신이 무의식 중에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은 힘을 빼는 가정으로 이루어지고 목표에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으로 이어진다. 앞에서 예시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 대답들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힘을 빼는 질문을 반영하여 당신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계속 물어왔다면 그 대답은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당신은 불행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왜 돈이 부족하지? 라고 계속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일해도 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왜 체중을 줄일 수 없지? 라고 계속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체중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나는 절망 가정이라고 부른다. 힘을 빼는 것과 가정을 합친 말이다. 이런 절망 가정을 가지고 살면 삶이 그것을 반영하게 된다. 목표를 세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극복하는 방법.
어포메이션 방법 2단계를 실천하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바꾸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이던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게 된다. 앞에서 제시한 부정적인 질문들을 바꾸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왜 돈이 많지? 나는 왜 다이어트가 쉽지? 나는 왜 여유가 있지? 지금은 이러한 질문이 당신에게 친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잠시만이라도 이러한 질문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보라.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현재의 당신의 삶과도 다른 삶이 될 것이다. 이유를 묻는 이유. 어포메이션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모든 말이 왜라는 말로 시작됩니까? 이다. 좋은 질문이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힘은 왜와 어떻게 이 두 가지다. 즉 왜는 어떤 일을 하는 동기이고 어떻게는 그 일을 하는 방법이다. 나는 종종 내가 코칭하는 고객과 세미나 청중, 마인드 마스터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왜와 어떻게 중 어느 것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겠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 실제로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일이 수없이 많다. 이를테면 나체로 길거리 달리기, 선인장 껴안기, 친구와 싸우기 등이다. 당신은 이런 일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처럼 동기는 언제나 방법을 이긴다. 이유가 늘 방법을 이긴다는 의미다. 그래서 어포메이션은 왜라는 말에서 시작한다. 어포메이션이 왜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유하지? 라는 어포메이션을 했다고 하자. 당신의 마음은 즉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다. 실제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의미다. 반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지? 라고 물으면 당신은 당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부유해지기도 전에 부자가 된 방법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할 것이다. 방법을 묻는 질문 자체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어떤 목적이든 이루려고 할 때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스스로를 향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지? 라는 질문과 내가 어떻게 저 일을 했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포메이션처럼 내재된 전제 요인을 활성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포메이션은 힘을 주는 질문의 구체적인 형태인 왜라는 말로 시작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을 전제로 질문하여 그 부분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실제로 그것을 찾게 한다. 그러면 당신에게 감추어져 있던 능력이 풀려나고 그 능력이 행동을 취하여 삶을 변화시킨다. 어포메이션의 핵심. 핵심적으로 말하면 어포메이션 방법 2단계는 자신에게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나의 삶에 이루어져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다. 왜 이것이 통할까? 우리 두뇌에 내재된 전제 요인 때문이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당신이 질문을 하면 당신의 두뇌는 그 답을 찾게 되어 있다. 기억하라. 당신은 힘을 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힘을 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어포메이션 3단계 받아들인다.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욕구에 관하여 힘을 주는 질문을 만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반직관적이긴 하지만 어포메이션의 핵심은 당신이 만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포메이션 3단계는 이러하다. 어포메이션 3단계. 새로운 질문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뇌와 구글이 비슷한 이유.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 엔진이다. 구글 검색에 어떤 단어나 문장을 입력한다는 것은 "헤이 구글, 이 질문의 답을 찾아줄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글은 자동으로 당신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 당신의 마음도 이와 똑같이 움직인다. 당신이 자신에게 질문하면 당신의 마음은 자동으로 답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당신의 두뇌와 구글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구글은 질문을 변화시킬 수 없다. 당신이 입력한 질문에 "난 지금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다른 질문에 대답할게요. 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인간이 설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인간이다. 당신은 어느 순간이든 하고 싶은 질문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은 힘을 주는 질문을 할지 아니면 힘을 빼는 질문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뇌가 어느 쪽이든 답을 찾는다. 당신이 "왜 나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할까? 왜 나는 빈털터리일까?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할까?" 와 같은 부정적인 질문을 계속한다면 당신의 똑똑한 두뇌는 답을 찾아낼 것이다. 어떤 답이겠는가? 당신은 한 번도 무언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빈털터리처럼, 엄청 과체중인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날씬해도 그러한 믿음이 사실이 될 것이다. 당신이 이와 같이 힘 빠지는 질문을 하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해도 마음은 그것이 당신에게 사실이 되게 할 이유를 찾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뛰어난 두뇌를 사용하는 법.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다. 정말로 굉장한 소식이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있다. 즉, 선택할 수 있다. 무엇을 생각할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언제나 바로 지금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뛰어난 두뇌가 지닌 가장 놀라운 면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당신이 원할 때 얼마든지 질문을 바꿀 수가 있다. 설령 몇 달, 몇 년, 아니 수십 년 동안 힘 빠지는 질문을 해왔더라도 지금 당장 당신이 하고 있는 질문을 바꿀 수 있다. 어포메이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시는 힘 빠지는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질문에 자신을 맡기는 방법. 다음은 자신에게 힘을 주는 새로운 어포메이션을 하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간단한 방법 4가지다. 1. 읽기, 2. 쓰기, 3. 말하기, 4. 듣기. 이것은 인간이 소통하는 4가지 방식이다. 질문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당신이 새롭게 한 질문이 진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가장 빠릅니까? 라고 묻는다. 4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나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빨리 결과를 얻는 것은 듣기이다. 왜 듣기가 가장 빠른 결과를 보일까? 지금까지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왔는지 생각해보라. 10억 번, 100억 번 그렇게 큰 수를 셀 수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효과적으로 듣는 셈이 된다. 반면 힘을 주는 어포메이션을 듣고 있을 때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일을 중단하게 된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1. 2단계에서 작성한 당신의 어포메이션 목록을 꺼내라. 그 모든 것이 당신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다음 우리는 힘을 주는 어포메이션으로 넘어갔다. 2단계를 아직 마치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하라.
이 각각의 어포메이션에 인간 소통의 4가지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의 새로운 질문이 사실임을 받아들여라.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당신의 새로운 어포메이션을 읽는다. 그것을 쓴다. 그것을 말한다. 그것을 듣는다. 어포메이션 4단계, 행동한다. 어포메이션 방법 4번째 단계는 이렇게 된다. 어포메이션 4단계, 삶에 대한 새로운 가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동을 한다. 욕구의 사이클 결론. 앞에서 소개한 욕구의 사이클을 기억하는가? 이제 그 사이클의 나머지 부분을 소개하겠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욕구에서 시작했다. 즉, 당신은 무언가를 원한다. 다음은 믿음이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거나 할 수 있다고 믿거나 믿지 않는다. 그 다음은 행동이다. 당신은 그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을 땐 별로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적극적으로 행동할 뿐 아니라 끝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행동으로 옮기라. 지금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목록의 첫 번째 행동부터 시작하라. 그 다음 하나씩 차례로 실천에 옮기라. 기억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오늘 함께한 어포메이션 어떠셨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 속에서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그 말이 왜 나는 안 될까가 아니라 왜 나는 해낼 수 있을까로 바뀌는 순간 삶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힘이 나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나는 오늘도 좋은 일만 생길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